그런데 오늘 조국 후보자가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아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예. TV조선을 비롯해서 또 대다수 유튜브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 왔지 가짜뉴스를 생산해 오지 않았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오늘 가짜뉴스라고 예를 든 게 뭐 그 딸이 포르쉐를 안 탔는데 탔다고 유튜브가 누가 얘기하더라. 뭐 여배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뭐 불륜이라고 언론이 몰아가더라.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주장은 거의 대다수의 언론이 자체 확인 결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측에서 이거 가짜뉴스다라고 항의를 했고 그 네. 항의를 다 받아들였고 예. 사실 확인을 다 해서 받아들여서 더 이상 어떤 언론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게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사례라면 처벌하세요. 법적으로. 처벌하세요. 그러나 다른 방송과 유튜브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는 감히 함부로 가짜뉴스라고 하는 잣대를 갖다 대고 비난하지 마세요. 네네. 그리고 정당한 언론 활동과 정당한 합리적 의심의 제기에 대해서 예. 가짜뉴스라고 매대해온 조국 후보자 측과 더불어민주당 집권 세력은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언론에 사과하고 국민한테 사과하세요. 실제로 가짜뉴스가 도대체 몇 건이 있었습니까? 예, 예. 자,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예를 들어 봐라 그랬더니 기자의 질문에 뭐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한 게 바로 지금 준비된 싱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어떤 여배우의 스폰서란 것입니다. 스폰서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란 것입니까? 저만이 아니라 그 여배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딸아이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 이 두 가지는 처음에 초기에 좀 나왔다가 아니라고 해서 다른 언론들 거의 다루지 않았던 건데 이제 조국 후보장 그 두 가지를 가짜 뉴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어제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하여 규탄 촛불 집회를 열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서울대 학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조국 교수 스탑, 서울대인 촛불 집회에 참여해달라는 글을 올렸고 현재 재학생이라는 글쓴이는 서울대 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자며 촛불 집회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학교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인 고파스에도 촛불 집회를 열자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집회 제안자는 자신을 고려대 졸업생이라고 밝히며 조국 후보자의 딸을 정유라랑 비교하면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딸의 학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고 2,000명에 가까운 재학생, 졸업생이 촛불 집회에 찬성한다며 이번 주 금요일에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줄만 알았죠. 그런데 갑자기 밤에 고파스에는 글의 작성자가 모양 빠지게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대학의 로스쿨생 신분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게 얼마나 큰 위협으로 돌아오는지 오늘 하루 짧은 몇 시간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험했다며 갑자기 빤스런을 한 겁니다. 여기에 다른 회원이 글을 올려 촛불 집회 강행 의지를 밝혔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자유한국당 청년 부대변인에 내정되었던 사람입니다. 본인 입장으로는 임명받지 않고 탈당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 사람도 도망쳤네요. 아니 그거 너무 쪽팔린 거 아니요? 본인이 애초에 각도기도 없이 판 벌렸다가 포기한 걸 가지고 도망치면서도 추하게 권력이 어쩌고 저쩌고. 아휴. 그리고 조국 후보자를 떠나서 저런 놈들의 인생 자체가 강자에겐 굴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놈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건가? 뭐 이해는 갑니다. 대충 여론 보면서 기사가 1만 건 넘게 쏟아지고 여기저기서 신나게 조국 후보자 까니까 자기가 뭐라도 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조국 후보자가 무사히 청문회 통과할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입 싹 닫으려나 본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맙시다. 맞고 안 맞고 판을 벌려놨으면 끝까지 책임이라도 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 권력에 아첨하는 개들아 정말 추합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 11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그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11개 혐의는 오해에 불과하다고 바로 반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변호인 측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건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지 2개월 정도가 지났고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피의자에 대한 6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 이미 기소된 사문서 위조와 관련하여 지난주 금요일 준비 기일이 열리고 증거 기록의 열람 복사 등 공판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개로 기재가 되어 있긴 한데 그 실질은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 사실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뻥튀기를 한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는 크게 봤을 때 딸의 입시 문제고 나머지 하나가 사모펀드 투자 관련한 겁니다. 쉽게 보자면요.
근데 딸의 입시 문제는 결국 피의자 딸의 인턴 활동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되어질 것이죠. 이외로도 이미 수많은 그 팩트 체크를 통해서 입시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게 수차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부분은 조범동 씨 아시죠? 피의자를 동일시해서 조범동 측의 잘못을 이제 덮어 씌우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요. 그래서 사모펀드 실질 운영 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생긴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은 피의자에게 위 두 가지 문제와 관련된 증거인멸 등에 의심을 하면서 인사청문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오해라는 그 변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피의자의 건강 상태, 최근 뇌경색 뇌종양으로도 알려졌는데 관련한 문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검찰이 이렇게 언론한테 이런 내용들 또 뿌립니다. 그러면 언론은 바로 또 이거를 그 병원에 찾아가서 난리를 피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피의자 측에서는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거듭 밝히고 있죠, 사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병원에 한 번, 2번 치료하신 건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을 텐데 그랬더니 병원 문 닫게 한다. 병원 앞에서 집회할 거니 각오해라. 정경심 교수를 왜 치료해주냐.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하죠. 무슨 죄입니까? 다들 오늘 이 기사 보셨나요? 대만 밀반입 혐의 홍정욱 전 의원 딸 불구속 기소. 야,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피우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양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와, 진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정경심 교수께서는 도주 우려도 없고 그다음에 전격적으로 이미 압수수색을 하고 그 고발에 들어간 지 지금 2달이 지났는데 이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6차례나 소환조사를 마무리도 했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는데 게다가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4차례나 시민단체에서 고발했는데 문자 하나 띡 보내는 게 끝이고요. 장제원 의원 아들이나 홍정욱 전 의원의 그 딸 같은 경우엔 정말 훨씬 더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서로 외면하고 있다는 거 다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도 주위에 정말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싶습니다. 뭔가 이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가? 결국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적폐 세력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고 그들끼리만의 그런 카르텔을 형성해서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알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인터뷰 관련해서 이게 또 묻히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이걸 또 다루겠습니다. 함께 보러 가시죠. 네, 참 오늘 다룰 게 많네요. 한국일보로 단독 조국 딸 서울대에서 정식 인턴 활동하고 증명서 받았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일보와의 첫 단독 인터뷰인데요. 고3 때 인터넷 공고 보고 전화에 지원. AP시험 1년에 많아야 한두 번. 2주 인턴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가 서울대 허위 인턴 논란에 대해 집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거나 아버지가 증명서를 셀프 발급했다는 의혹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과 달리 서울대에서 정식으로 인턴 활동을 하고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는 의미인데요. 한국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서울대에서 정식으로 인턴 활동을 하고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라며 논란에 휩싸인 서울대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제가 쭉 앞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요 내용만 보시더라도 이게 정말로 기자들이 제 역할을 못했구나.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그리고 답답했을지 그리고 팩트로 갖고 있는 동영상까지 심지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관련돼서 엮는 게 지금 인턴 관련된 내용이라서 자꾸 저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한 방에 반박해버립니다. 요거 하나면 끝나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이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씨의 가진 의혹 및 논란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적은 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국일보는 조 씨에게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한 끝에 2일까지 3일 동안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혜성 장학금과 논문 제1저자, 동양대 표창장 등 갖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조 씨는 인터뷰에서 서울대 인턴 활동과 관련한 해명에 집중했는데요. 그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인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갖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권법센터가 2006년부터 발급한 인턴 현황 명단에 조 씨가 없는 데다 인턴 활동 기간이 유학생 필수 스펙인 AP시험 기간과 겹친다는 게 주 의혹의 골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인턴 신청 과정부터 차분하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학이 목표인 친구들은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해야 해서 서로 인턴 자리를 구해와 공유했다라는 그는 서울대 인턴은 당시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턴 증명서 또한 조 씨가 대표로 받아서 유학반 친구들에게 나눠줬다라면서 당시 담당자가 누구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내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분은 분명히 기억할 거라고 본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턴 기간이 AP 시험 기간과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고등학교 3년 동안 5과목의 AP 시험을 봤는데 1년에 많아야 한두 번이라면서 2주 인턴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죠. 인턴을 집에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는데요. 네, 정경심 교수는 최근 이런 보도에 대해 SNS를 통해서 아이들 관련 부정확한 보도가 이어져 힘들고 당혹스럽다라며 강한 톤으로 반박을 한 적이 있죠. 네, 조국 법무장관 딸은 당시 서울대법대 교수로 인권법센터 교수이던 조국 법무장관의 도움으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도 가짜죠. 거짓 뉴스입니다. 이에 대해 조국 장관 딸은 서울대 인턴에 지원한 후 센터 홍보물이 게시된 인터넷에서 아버지 이름을 처음 봤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조국 장관은 조 씨로부터 인턴 활동 사실을 추후에 듣고 이과생인데 여기 인턴을 왜 하느냐, 가서 아는 척하지 마라 라고 도리어 핀잔을 줬다는 게 조국 법무장관 딸의 설명입니다. 조국 장관은 같은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회장 차원에서 센터 행정실에 연락해 간 것이라며 딸이 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해명한 바도 있죠. 네, 서울대 인턴을 비롯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조 씨는 검찰에서도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인턴을 제외한 다른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어도 조국 법무장관 딸이 인턴을 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건 하나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기 쉽게 김경진 기자가 이렇게 직접 그래픽을 제작했는데요. 네, 이런 의혹들이 있죠. 서울대, 키스트 등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하지 않고 증명서를 받았다. 내 딸의 해명은 인턴을 하지 않고 증명서를 발부받은 건 단 하나도 없다. 서울대 인턴 기간과 AP 준비 기간이 겹친다는 건 고등학교 3년 내내 AP를 받고 총 5번 응시했다. 2주 인턴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재직 중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 인권동아리에서 서울대 홍보물을 보고 직접 전화했다. 아버지 소속인 것은 늦게 알았다. 아버지는 오히려 이과생이 왜 이런데 오느냐. 와서 아는 척하지 말라. 라고 했다. 조국 장관이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 인턴과 딸 인턴을 품앗이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요. 아버지는 장 교수 아들 이름도 번호도 모른다. 단국대 인턴은 학교에서 잡아준 것이고 2명이 지원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외로도 같은 논조의 기사가 조금 더 자세한 기사더라고요. 이건 학교와 도서관서 2주 공부한 뒤 학회 참석, 당시 동영상도 있다. 이런 기사도 떴는데요. 아까랑 내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금방금방 이렇게 넘어갈게요.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는 잘 모른다고 했지만 인턴 신청은 물론 증명서 발급 과정까지 기억을 되살려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네, 그래서 허위 인턴에 대해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명서 발급받은 거는 인턴을 하고 발급받은 거고요. 검찰이 인턴 근무를 한 공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소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찰이 제대로 증명을 하고 왔다는 거죠. AP 시험 기간 겹치는 거에 대해서도 당시 고등학생을 정식 인턴으로 뽑아주는 곳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유학반 동기들은 대부분 유학이 목표인 친구들이었는데 소위 미국 아이비리그와 같은 외국 명문대에 들어가려면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서로 인턴 자리를 구해와서 공유했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3년간 AP 5과목을 봤는데 1년에 만에 한두 번이니까 이것 때문에 2주 인턴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다들 이건 아마 납득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조 장관이 인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 아니냐는 거에 대해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과생인데 왜 여기 와 있냐고 오히려 이렇게 한 소리 들었다는 거, 그리고 인턴 명단에 이름이 없고 인턴을 집에서 했다는 것도 반박을 했죠. 네, 구체적으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인턴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담당자가 고등학생으로 국제 행사 보조 활동해야 하니 2주 동안 사형제 관련 스터디도 하고 논문도 찾아본 뒤 학회에 참석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2주 동안 학교와 도서관에서 학회 주제에 대해 자료도 찾고 공부도 했다. 그런 뒤 학회에 참석했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최근 당시 학회에 참석했던 동영상도 찾았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학회에 참석했던 동영상을 찾았다는데 각종 의혹 기사 수백만 개가 뜨면 뭐합니까? 당사자가 참석했던 동영상이 있는데 끝난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10년 전 일이긴 하지만 당신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준 분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본다. 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그 동기 이름을 모를 뿐 아니라 전화번호도 모른다. 인턴 자리를 따온 사람이 대표로 가서 인턴 증명서를 받아와 동기들에게 나눠주곤 했다. 상장도 아니고 증명서인데 굳이 다 갈 필요가 없지 않나. 그땐 다 그렇게 했다. 라고 김동욱 기자가 이제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끝났습니다. 그 학회에 참석했던 동영상도 있고 이렇게 팩트가 밝혀졌는데 더 이상 뭐 그렇게 검찰은 이런 거 갖다가 막 피곤하게 자꾸 그렇게 헛발질 찰 필요가 없이
동영상 그냥 보여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무리 그 진실, 그 팩트 동영상을 갖고 있어도 저들의 특기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 조작이 됐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얼토당토하게 뭔가 다른 거랑 엮는다든지. 그래서 요 내용도 조만간 제대로 팩트 체크를 했기 때문에 요 내용도 아마 뭐 뉴스공장이라든가 혹은 뭐 다스베이다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또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요런 내용들을 이제 널리 알리면 됩니다. 팩트가 밝혀졌고 심지어 동영상까지 확보를 했다는 건 더 이상 그 조국 장관을 엮을 수 있는 명분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엮는 거는 정말 이미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지만 이 정도까지 오면 그 정말 정치 검찰의 완전히 수준 떨어지는 정치 검찰의 그 민낯을 그 이렇게 제대로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조만간 또 다른 데에서도 계속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주위에 많이 좀 이렇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요 내용도 제가 잘 편집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